뉴멕시코 소노라 사막. 라콘 박사 일행은 사막에서 기이한 광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1945년 실종된 미 해군의 비행기. 하지만 비행기의 상태가 조금 이상합니다. 3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너무나 깨끗합니다. 심지어 시동까지 걸리죠. 라콘 박사 일행은 최초 비행기를 신고한 지역 주민을 찾아냈는데요. 얼굴이 붉게 그을린 이 할아버지는 해가 나와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이상한 말을 반복합니다. 한편 전기기술자인 로이는 마을의 정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도를 보며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도 건널목을 기다리는 동안 그의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손전등이 꺼지고 차 안의 물건들이 제멋대로 움직이면서 길에 있는 우편함마저 이상합니다. 그리고 로이의 자동차 위로 밝은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UFO입니다. 그렇게 UFO를 경험한 로이는 무엇에 홀린 듯 세 개의 작은 비행 접시와 작은 빛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간 베리는 스스로 켜진 장난감과 시끄러운 소리들 때문에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잠옷 차림으로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집을 나섭니다.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깬 엄마 질리언, 창문에서 밖에 있는 베리를 부르지만 베리는 해맑게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잠시 후 베리는 마을 언덕 도로 한가운데 도착하고 질리언이 극적으로 베리를 찾으면서 베리는 로이가 몰던 자동차와의 사고를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로이, 질리언, 베리 이 세 사람은 함께 UFO를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로이는 당장 집으로 가서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언덕으로 향하지만 UFO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UFO의 강렬한 빛 때문에 얼굴 한쪽이 빨갛게 탔는데도 로이와 가족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뿐입니다. 얼마 후 로이는 우연히 질리언과 베리를 만나고 로이는 베리가 만들고 있는 흙 조형물을 보면서 그동안 자신이 무의식 중에 생각하던 이미지랑 흡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의미가 있을 거라고 확신 아닌 확신을 하게 되죠. 한편 라콘 박사 일행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또 다른 이상한 현상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인도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상한 노래 아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 소리가 위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라콘 박사는 음악적 표기법 순서와 메시지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외계 생명체가 지구로 내려가기 위한 계획이 있고 그 위치가 와이오밍에 위치한 데빌스 타워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하지만 군대와 정부는 국민의 안정을 핑계로 와이오밍 데빌스 타워 근처에 일부러 거짓 독극물 유출 뉴스를 내보내서 이 지역 사람들을 내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그날 저녁, 질리언은 갑자기 불분명한 불빛에게 습격 아닌 습격을 받고 그녀의 아들인 베리마저 빼앗깁니다. 충격의 상태에 빠진 질리언은 그 이야기를 언론사에 전달하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 사람이 로이와 그의 가족을 포함한 몇 명의 지역 주민과 함께 UFO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만 정부는 UFO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비아냥거리기만 합니다. 로이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산의 이미지 때문에 점점 이상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의 이상 행동으로 그의 가족들은 모두 떠나가지만 로이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거실에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산 이미지의 축소 모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아내와의 전화로 말다툼 중 그는 TV에서 자신이 만드는 이미지 모형과 흡사한 데빌스 타워를 보여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로이는 자신이 그토록 찾는 답이 데빌스 타워에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결국 데빌스 타워로 향하는 로이. 하지만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화학물질 유출 경고 때문에 그곳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이는 그곳에서 질리언을 발견하게 되고 둘은 묘한 동지애 같은 걸 느끼게 되죠. 두 사람은 함께 데빌스 타워로 오르려고 하지만 들어가지도 못하고 곧바로 군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군사시설에 잡힌 로이는 라콘 박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로부터 로이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왜 왔냐는 라콘 박사의 질문에 로이는 답을 찾으러 왔다고 말을 합니다. 라콘 박사는 기진의 군 사령관에게 그들은 데빌스 타워에 그냥 온 게 아니라 초대되었다고 호소를 하지만 사령관은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궁금한 게 많은 로이는 순순히 나갈 리가 없습니다. 질리언과 함께 군사시설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로이는 우여곡절 끝에 데빌스 타워의 반대편으로 가게 됩니다. 군대는 진정제 가스까지 뿌리면서 그들을 막으려고 하지만 로이와 질리언은 헬리콥터를 피해 산의 동쪽으로 힘겹게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정부에 설치한 거대한 착륙작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다시 마주하게 된 UFO. 라콘 박사는 미리 준비한 음악장치로 UFO와 교류를 시도합니다. 점차 큰 비행물체가 나타나면서 마침내 모선으로 보이는 큰 UFO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UFO는 바닥이 열리고 무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전에 실종되었던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나이는 물론 실종 당시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는 질리언과 그의 아들 베리. 실종자들이 모두 내리고 마침내 외계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라콘 박사는 로이에게 외계인과 함께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데요. 로이는 자신이 그렇게까지 궁금해했던 답을 찾기 위해 라콘 박사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가족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온 로이. 그는 과연 그토록 찾던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UFO나 외계인을 보게 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인간과 미지의 생명체 간의 커뮤니케이션, 빛과 소리라는 주제로 천재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우리에게 간접적인 미지와의 조우를 실현시켜준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미지와의 조우였습니다.